안녕하십니까. 오늘 다룰 얘기는 언젠가 좀 다뤄야지 이렇게 했던 사단 실정. 근데 이제 이황 이 선생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가장 정렬했던 이황 기대승 선생의 얘기를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퇴계 선생과 고봉 선생은 당대 논쟁의 중심에 서 있었고, 그리고 8년을 논쟁을 합니다. 그리고 퇴계 선생은 토론을 아는 분입니다. 제가 이제 율곡 선생과 할 때도 율곡 선생하고 나이 차이가 엄청 많이 나시거든요. 그런데 깍듯하게 이 응대를 하시고 존중을 해주시거든요. 그때로 치면 한 세대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지금으로 쳤을 때 막 한 세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근데 오호 자네 왔는가 뭐 이런 게 아니고, 아이고 율곡 선생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시오? 나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다 얘기를 해요. 당연히 기대승 선생하고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마지막에 반전이 있습니다. 일단 이거 하려면 그래도 우리가 앞쪽에 신유학도 좀 보고 했는데, 사단 칠정 요것만 보긴 좀 그렇잖아. 우선은 이 성리학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이제 주렴계 선생의 태극도설, 가장 궁극적인 사실 도입니다. 도가의 내용, 불가의 형식과 도가의 내용, 이 신유학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는데, 가장 궁극적인 도인 태극, 이 태극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이제 태극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국기 태극기잖아요. 건국감리 있고. 근데 이제 도 자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도 자체에 대해서 어거지로 말했을 때 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도가 도 비상도죠. 태극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태극 역시도 그 안에 보면 요런 게 있잖아요. 태극이라고 하는 게 가장 궁극적인 시긴 하지만 잠재태란 말이죠. 궁극의 잠재태. 그리고 도가의 입장에서 보면은 기이론론적으로 설명이 되지만, 성리학에서는 이치를 비교적 따로 떨어뜨려서 보는 관점이 있어.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죠. 고봉 선생에게 태극이라고 하면 태극이 있고, 태극이라고 하는 건 이를테면은 억지로 이름 붙인 거거든요. 도처럼.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이 멈춰야 되는 그 부분을 그래도 어거지로라도, 비트겐슈타인도 이제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그래도 한마디라도 말을 해놨잖아요. 그것처럼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침묵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해놓은 것처럼 도나 태극이 그렇단 말이죠. 근국의 방향. 근데 요것이 이제 성리학으로 오는 과정에서 태극에서 음양, 정동이 있고 음양이 있어요. 음양. 도가에서 음양 설명했었죠. 음을 이렇게 업고 양을 가슴으로 받고 이게 충만하게 조화된 상태,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기에 속한단 말이죠. 기. 그러니까 드러난 어떤 것에 대한 얘기예요. 태극은 드러나기 전. 근데 음양은 드러나 있어.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당대에 대략적으로 16세기 명종 정도부터 이제 선조 요 시기까지를 봤을 때 가장 핫한 이슈가 뭐였냐면은, 과연 요 태극과 음양의 관계가 어떠하냐, 이런 논쟁이 있어요. 그리고 태극과 음양은 태극이라고 하는 근원에서 나오는 거라고 해도 일물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과, 아니다, 일물이다, 하나다, 이런 생각이 논쟁거리였던 시기예요. 사단 실정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일단 그게 있었단 말이죠. 근데 고봉 선생 경우에는 이제 고봉 선생도 그 당대에 여러 학자들의 영향도 받고 수학도 했고 하지만, 이 부분이 자신한테 참 숙제였던 거야. 이게 일물이냐 아니면 일물이라고는 볼 수 없느냐, 좀 어려운 문제였던 거야. 근데 이제 이황 선생은 굉장히 뚜렷하게, 퇴계 선생이 뚜렷하게 그거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왜냐하면 도에 해당되는 것과 기에 해당되는, 지금 말하는 기는 이런 기가 아니고요. 요 그릇기 있죠? 단순한 기에 해당되는 것이 이퀄 관계가 될 수는 없지 않느냐. 이게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이와 기의 근원 자체가 다르다라고까지 이제 밀고 가시는 겁니다. 굉장히 무리한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 16세기 성리학 논쟁은 논리적으로 기대승 선생이 무조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게임입니다.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그 이전에 태극과 음양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 생각을 해보니까 일물이다 일물이 아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게, 그렇다면은 이 자체가 운동성을 갖느냐, 이기호발을 얘기를 하시거든요.
퇴계 선생은 이를 되게 중시하시기 때문에 이치 자체도 발동이 걸려서 기가 이제 따른다. 기가 따르는 곳엔 당연히 그 이치가 들어가 있는 거지만 둘 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탁 자르는 거죠. 일물이냐 일물이 아니냐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볼 수 있을 수 있으나 편의상 이제 부를 수 있는 거, 편의상 나눌 수 있는 거, 이기 불상잡, 이기 불상리 둘 다 가능하지만, 그리고 둘 다 맞는 말이지만 성리학적으로, 그러나 호발설만큼은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지. 사단 칠정이라고 하는 것이 사단이라고 해서, 사단은 정입니다. 칠정은 정인 것 같은데 사단은 정이 아닌 것 같잖아요. 사덕이 바로 이예요. 이 성과 정으로 나눌 때 사단은 정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기대승 선생의 입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차피 논리적으로는 질 수 없는 지점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거를 계속 왔다 갔다 서신으로 이제 그 8년간 논쟁을 하세요. 그게 그 유명한 사칠 논쟁인데, 그거를 하는 과정에서 지고 싶어도 질 수가 없는 고봉 선생이 결국은 사단이라고 하는 것도 정일 뿐이고, 정에서의 순선한 측면, 이이지, 이가 막 발동이 걸려서 기가 따르고, 기 없는 이는 없으니까요. 이런 건 없다로 이제 한쪽 의견이, 고봉 선생의 의견이 정립이 돼요. 그리고 반대쪽에 퇴계 선생의 의견은 끝까지 이와 기는 근원도 다르고 작용도 다르고, 그리고 호발한다. 양쪽 다 운동성을 가진다. 이걸로 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가다 보니까 이 논리 싸움에서는 상대가 되지 않거든요. 상대가 되질 않아. 논리적인 구조는, 그래서 이제 전거를 막 끌어당깁니다. 막 주자 선생도 있고, 뭐 여기저기서 이와 기의 차이를 강조하는 모든 얘기들을 끌어당겨서 호발설을 끝까지 이제 퇴계 선생은 밀고 가는 거예요. 고봉 선생은 고봉 선생대로, 퇴계 선생은 퇴계 선생대로. 근데 이 두 분의 토론은 아주 정중하면서도 아주 또 뜨겁게 8년이 이어지는데, 마지막 반전. 퇴계 선생은 이 중심의 성리학, 이거 어떤 지점에서 물러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는 알지만, 그래도 이가 운동성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논리적으로 성리학에서, 신유학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주장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데, 함께 토론을 하던 고봉 선생이 그 8년을 마치면서
이황 선생에게 아마 이 토론 과정에서 이분이 어떤 이유로 이런 주장을 하시고, 그리고 어떤 의미로 이 논리를 밀고 가시는지 이에 대한 이해가 있었겠죠. 결국은 논리적으로 절대 질 수 없는 싸움에서 이황 선생님이 이깁니다. 고봉 선생이 퇴계 선생의 이기론을 받아들이는 걸로 끝납니다. 그 맨 뒤에 반전은 잘 모르셨죠. 물론 교과서에는 이제 그런 것까지는 안 나오죠. 교양서나 이런 데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기론도 뭐 볼만한 것도 있다라고 했는데 그 생각이 나가지고 좀 노동으로 남겼습니다. 감사합니다.